그동안 사람들을 만나면서 네. 사람들이 이게 뭔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흔적이 있다. 네네. 그런 것들을 믿지 못하게 되는 최종적 걸림돌이 뭐냐면 사람들이 WHO에 대해서 믿는 거죠. 아, WHO에 대해서, 예. 예, 신뢰를 하는 거죠. WHO가 네. 사기극을 벌일 리는 없지 않나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팬데믹을 선포하는 그 주체가 바로 WHO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 안에서 같이 움직이는데 한두 명이 나쁜 마음을 먹고 이상한 짓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전 세계가 다 같이 속거나 네. 다 같이 나쁜 마음을 먹는 건 힘든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걸 조종하는, 기획하는 단위는 WHO인데 네. WHO가 어떤 식으로 구성돼 있고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사람들이 알면 네. 예,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고리가 허약해지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을 가졌는데 네. 불과 한 달 사이에 WHO의 그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완전히 산산조각내는 그런 증거들을 여러 개를 찾은 거죠, 제가. 한 달. 저도 예. 불과 한 달 사이에 저도 사실은 그냥 그래 이거 사기 같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모든 퍼즐을 다 맞추는 게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 마지막 퍼즐들이 여기서 좌르륵 나왔어요. WHO에서. 그렇군요. 네네. 예. 그래서 제가 맞춘 퍼즐들을 얘기를 좀 드릴까 해요. 네, 기대가 되네요, 이거. 사실은 저는 이제 생물학과 나왔지만 생물학과 다닐 때도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 하우스 오브 넘버즈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에이즈 바이러스 가지고 이제 어떻게 그 사기극을 벌였나 CDC랑 WHO에서 이제 이거에 관해서 국민들을 헷갈리게 만들어 가지고 사기극 벌였던 거가 다큐멘터리가 나왔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정식 개봉을 안 하고 그냥 이제 그 번역하시는 분들이 한글 자막 달아가지고 들어온 거를 봤거든요. 예, 근데 그게 유튜브에 사이트도 있는데 그 브렌트 룡이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거든요. 하우스 오브 넘버즈라는 영화가. 하우스 오브 넘버즈. 예.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에이즈 바이러스 지금 이제 한참 이제 이슈가 되는 PCR 그 검사를 발명한 켈리 멀리스라는 박사도 나오고요. 그래요? 예, 지금 이제 그 사람은 죽었죠. 예, 죽었어요. 예, 근데 그 사람이 PCR 검사를 이제 뭐 진단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했죠. 인터뷰 영상이 있죠. 예, 그리고 거기 보면 안소니 파우치도 나와요. 그 영화에. 예, 근데 그 영화에 나올 때부터 안소니 파우치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그 하우스 오브 넘버즈를 보면은 사람들이 단번에 저 사람은 인간성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인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금방 간파가 되는데 이제 국내에서 정식 개봉을 안 했다 보니까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부터 이제 목수정 작가님이 WHO에 대해서 이제 파헤쳐 주실 내용들이 저는 엄청 기대해요. 아니 뭐 사실은 제가 조금씩 다 얘기한 내용들인데 이를테면 홀드업에 보면 저 영화 보다가 이제 단서를 본 거죠. 2010년에 프랑스 상원 의회에서 그 신종플루 2009년에 스치고 지나갔던 신종플루에 대한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어떤 보고서인지. 16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보고서예요. 근데 그게 신종플루에 대한, 그러니까 신종플루가 지나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고서를 써보자 이게 아니라 제목 자체가 신종플루라고 하는 팬데믹에 있어서 제약회사들의 역할에 대한 조사 보고서예요. 그래서 조사위원회가 따로 그걸 위해서 꾸려졌고 20명 정도의 의원이 그 멤버고 그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이 주요 필자가 돼가지고 20명이 같이 전부 다 자료를 모은 거죠. 이 16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즉, 이 보고서는 처음부터 그 제약회사들과 WHO가 이상한 짓을 벌였어라고 하는 의혹이 있어서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나온 보고서였어요. 거기에는 좌우 의원들이 함께합니다.
그 의장 그 조사위원회에 회장을 맡은 사람은 좌파원이고 예. 그거 발표한 사람은 우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떤 진영 논리와 무관하게 네. 여러 이제 진영에서 함께 만든 보고서인데 네. 탐장에 보면은 예. WHO 역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요.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최소한 얘네들이 위협을 과장되게 예측해서 회원들이 터무니없는 비용을 지불하게 조장을 했거나 최악은 제약회사들의 영향 하에서 팬데믹을 기획했다. 이렇게 단정합니다. 인벤트라는 동사를 써서 만들어냈다. 인벤트, 네네. 인벤트하다. 인벤트라는 동사를 써서 만들어냈다. 사실 후자 쪽에 전체 내용을 읽어보면 후자 쪽이 강하게 방점을 찍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WHO가 굉장히 불투명하게 이 팬데믹의 과정들을 진행해왔고 그 제약회사들과 WHO 직원들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자문위원들 전문가 그룹 이런 사람들 사이의 이해 충돌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제하려는 의지가 완전히 전혀 없다. 전무하다. 그리고 팬데믹 선포 직전에 팬데믹의 조건을 바꿔버려요. 그것도 어떤 회의를 소집해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해서 투표를 해서 바꾼 게 아니라 2009년 5월 1일에서 5월 9일 사이에 어느 순간에 그 바뀝니다. 과거에는 국제적인 전 세계에 걸쳐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의 전염병이 도는 상황이면서 동시에 수많은 사망자와 환자를 동반한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아주 심각한 피해자를 내고 있을 때 우선 그걸 팬데믹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었는데 어느 날 그게 언제 바뀌었다라는 그런 분석도 없이 국제적 규모로 발생한 보건의료상의 위기면은 그런 상황이면은 팬데믹으로 WHO 사무총장이 팬데믹을 규정할 수 있다. 그 사태의 심각성이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사라져 버린 거죠. 마치 조지올의 그 동물농장에 동물들은 평등하다라고 써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떤 동물들은 더 특별히 평등하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었다 라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거랑 너무 비슷한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거죠. 팬데믹 발표하기 직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실수일 수도 있다고 혹자들은 얘기해요. 근데 예방을 하기 위해서 좀 과도하게 20억 명이 이제 팬데믹이 신종플루라고 하는 팬데믹의 피해자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했단 말이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적은 수가 그래서 그냥 뭐 왔는지 말았는지 모를 정도로 유럽에선 그랬었어요. 저도 그때 프랑스에 있었는데 모를 정도로 쑥 조용하게 지나갔단 말이에요. 사실 그 신종플루 자체는 그렇죠. 프랑스에서 그때 사들인 그 백신이 1,900만 명어치였는데 7천억 원 가량을 샀어요. 1,900만 명분 7천억 원어치. 네네네. 대략 한국 돈으로 치면 1,900만 명분어치를 샀고 한국에서는 아마 그때 백신 구입을 못했을 거예요. 그때 유럽 국가 위주로. 그러니까 이런 일에 헛돈을 쓸 수 있는 나라 위주로 백신을 공급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국민들이 거의 안 맞았어요. 8% 정도, 7-8% 정도는 맞고 정부가 정말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맞으라고. 프랑스의 경우 7-8% 정도 맞았다는 거죠. 맞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아무도 안 맞았고 아무도 안 맞으니까 그때는 막 이제 지금처럼 아주 조직적인 공포를 주입할 그런 계획까지는 못 세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떤 바다에 버릴 수도 없고 그 후진국 국가에다가 팔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안 샀어, 다행히도. 그래가지고 폐기했어요. 그러니까 한 6천억 원 정도를 돈을 버린 거예요, 바닷가에다가. 6천억 원. 와. 6천억 원을 버린 거죠. 그러니까 속고 나니까 이제 의원들이 이게 무슨 일을 우리가 당한 거니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보고서에 보면은 이
인플루엔자 유러피언 과학 워킹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 WHO 안에서 굉장히 이 팬데믹에 대한 플랜을 계획한 전문가 그룹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독립적인 과학자 집단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직원이라기보다는 WHO에서 이렇게 소집한 전문가 그룹인 거죠. 근데 실제로는 제약회사들에 의해서 동시에 돈을 다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자신도 스스로가 우린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시인해요. 부인하지도 않아요. 예, 그 사람들이 2009년 1월에 가진 회의에서 나눈 대화 회의록이 공개가 되거든요. 보고서에. 거기 보면은 어떤 타이밍에 우리가 백신을 사람들에게 제시하느냐, 그리고 그걸 우리가 제시하는 순간 얼마나 그 국민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백신의 의미는 달라진다. 얼마나 백신을 팔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회의록에 나옵니다. 정말로 이 사람들은 백신 회사 입장에서 백신을 가급적이면 얼마나 더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를 가지고 논의를 한 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거 듣는 순간 국민들이 이제 깜짝 놀랄 게 지금 이제 처음부터 이제 KBS나 주류 언론에서 이제 국민들한테 공포를 조장한 이유가 이제 설명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는 초장이라서 이제 막 팬데믹에 대한 정의도 그때 박사닥 바꾸고 아주 치밀하게 공포를 만들 그런 기회까지는 안 나왔던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백신 팔고 사람들이 안 쓰고 실제로 많이 자기네 입장에서는 백신사 입장에서는 뭐 손해본 건 사실 없죠. 많이 팔았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 근데 그때 뭘 했냐면 신종플루를 타미플루. 타미플루. 타미플루를 했잖아요. 대신 백신 대신 타미플루. 그걸 또 만든 회사가 길리어드잖아요. 길리어드 사이언스. 렌데시비르를 길리어드가 공급한 것처럼 그때랑 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약은 길리어드가 공급하고 듣던 안 듣던 둘 다 부작용 엄청 많은 약이고 심지어 길리어드 이번에 나오는 렌데시비르는 굉장히 비싸고. 그래서 사실상 길리어드가 만든 이 렌데시비르를 우리나라에서 많이 썼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많이 썼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실질적으로 의사들이 이거를 썼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렇게 비싼데. 그래요? 한 사람 치료하는데 거의 한 300만 원 정도 든다고 얘기하셨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입원 치료를 받는 사람들만 할 수 있고 또 먹는 약도 아니고 이렇게 주사를 투입하는 약이고 그리고 이게 심장에 굉장히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킨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의사들이. 그렇죠. 그리고 효과가 별로 없어요, 결정적으로. 왜 쓰냐고. 아무나 쓸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WHO가 나중에는 이거 쓰지 말라고 11월에 말했잖아요. 다 팔고 나서. 다 팔고 나서 똑같아요. 그때랑. 팔고 나서는 이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의사분들은 제가 이제 WHO가 2009년에 신종플루 때 한 행동에 대해서 막 설파를 하니까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거는 예측을 이제 좀 과도하게 했을 뿐 어쩌면 그게 나쁜 건 아니지 않느냐. 근데 다행히도 생각보다 전염병의 규모가 크지 않았을 뿐이지 이게 어떤 사기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좋게 해석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은 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예측과 달리 정말 미미한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사람들은 의견을 바꾸지 않아요. 상황이 어떻든 간에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상황이 전염병이 그만큼 위력이 있는 병이 아니었으면 그걸 보고 전략을 수정해야 되고 지침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게 다 종료된 이후에도 명백하게 이해충돌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결정을 했는데도 그들에 대한 어떤 징계라든가 문제 제기라든가 전혀 하지 않는 거죠. 반성도 전략 수정도 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WHO는 처음부터 작정하고 가기도 한 그 길을 사실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상원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오는 건데 제가 얼마 전에 국내 언론을 통해서 또 영국의 그 폴 프린이라고 하는 유럽의 의원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게 어떤 변호사분이 이제 그걸 가지고 보도를 언론을 통해서 하셨는데 폴 프린이라고 하는 유럽의 영국 의원이죠. 이분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투명성이 결연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회원국들하고 세금을 낭비하게 했고 대중에게 불필요한 공포심을 유발하는 결과가 가져왔고 또 검증되지 않은 약품의 사용과 백신 접종 그러니까 타미플루랑 백신 보건의료상에 해를 가져왔다. 타미플루도 굉장히 부작용이 많았고 그 백신도 미국하고 유럽에서 주로 쓰였는데 부작용이 엄청났습니다. 예, 뭐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부작용이에요. 뭐 타미플루 같은 경우에는 그거가 이제 항바이러스제인데 그거 먹고 나가지고 이제 뭐 투신하거나 뭐 그런 것도 있었다고 일본에서는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한국에도 있었던 걸로 저는 들었어요. 예, 한국에서도 자살하고 그런. 예, 백신과 관련한 이 부작용은 기면증이었어요. 그래서 특히 기면증 갑자기 잠드는. 뭐 잠드는 게 뭐 대수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길을 건너다가도 잠이 들 수 있고 운전을 하다가도 잠이 들 수 있고 그렇죠. 학교에서 수업 듣다가도 잠이 들 수 있고 시험 보다가 잠들면 어떡할 겁니까? 이거 일상생활이 가능하지 않게 만드는 되게 치명적인 병이거든요. 네, 치명적인 부작용에 치명적이죠, 사실은. 이거를 더구나 나이 든 노인들도 아니고 활동이 이제 분들은 활발하지 않으시니까 뭐 양로원에 있는 사람이 기면증이다 그럼 별 문제가 아닌데 10대 15살, 17살 이런 애들이 이게 대거 걸렸단 말이죠. 스웨덴은 이걸 되게 많이 맞은 거예요. 백신을. 인구의 60%가 이걸 맞았답니다. 그래서 집중된 그 부작용은 10대들한테서 나온 거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반성을 했어요, 그때. 예.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유럽이 이번에 우리나라하고 너무 달리, WHO의 지침에 소위 개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스크 제대로 안 쓰고, 시킨 대로 잘 안 하잖아요. 굉장히 많이 저항을 하잖아요. 여기저기서 집회하고, 베를린에서도 그랬고, 영국에서도 그랬고, 프랑스에서도 최근에 집회가 있었고, 그런 이유가 이때의 경험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갔던 거예요. 너네가 한번 사기 쳤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어렴풋이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났지만 그 자료가 남아있잖아요. 그걸 다시 들추기 시작하면서 맞다 그때도 그랬었지. 그때도 얘네들이 떠벌려서 우리가 엄청 손해보고 돈 버리고 몸상하고 그랬었지라는 기억을 되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종플루 때 WHO가 우리한테 사기쳤다라고 하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역사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죠. 그때 이제 피해를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봤으니까. 네, 타미플루 먹고 몇 명이 이상한 증상을 일으켰대. 이 정도? 그렇죠. 근데 사실 WHO는 전 세계에 하는 국제기구잖아요. 그죠. 걔네가 사기를 쳤으면 모두가 다 같이 사기를 친 거거든요. 사기친 건 분명해요. 그죠. 정확히 너무나 뚜렷합니다. 근데 벌을 안 받고 지나갔어요, 문제는. 그러고 나서 제가 이걸 보고 증거가 다 있네. 근데 프랑스는 더 웃긴 게 얘네는 정말 자세한 정황을 이렇게 국회가 의회가 증거를 남겼는데도 10년이 지나고 나서 똑같은 일을 겪은 거죠. 당시 이 상원회에서 이 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사람을 찾아봤더니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의원들이 그대로 있었다면은 아주 적극적으로 이걸 들춰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세월이 흐르니까 의원들이 바뀌고 이분은 죽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렇지만 또 기억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찾아내서 이제 들이미니까 저 같은 사람도 찾아보고 그래서 정말 이랬었네.
와, 얘네들 완벽한 플랜에 의해서 작동했네라는 걸 본 겁니다. 그때 아무튼 그랬어요. 지금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 그때는 그랬습니다. 예. 그때 그랬는데 등장인물들이 너무 비슷해요. 빌리어드가 다시 등장해서 약을 듣지도 않는 약을 제공하고 예. 그리고 서둘러서 백신을 만들었어요. 그 백신 예.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이 많이 생겨서 수백 명의 아이들이 기면증에 걸리고 예. 그리고 지금하고 그때도 이제 프랑스에서 굉장히 적은 사람들이 맞은 건 뭐냐면 많은 의사들이 이 팬데믹은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백신이 더 위험해. 서둘러서 만든 이 백신을 맞으면 큰일 나. 네. 이런 그 경고를 하는 의사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저희도 그런 얘기를 주변에 있는 의사들로부터 들은 겁니다, 그때. 그래서 안 맞았어요. 예. 정부는 정말 모든 방법 동원해 맞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착한 사람들이 가서 맞은 거고, 예. 저희처럼 정부의 말을 의심하고 주변에 있는 신뢰가 할 만한 의사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더 많았던 거죠. 상황이 근데 지금도 너무 비슷해요. 예. 네, 검증되지 않은 또 다른 백신을 맞으라고 막 난리잖아요. 정말 모든 미디어와 이게 정말 언론이 너무 똑같아요. 예. 정말 이상한 게요. 처음에는 백신을 맞으면 이제 다 끝날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네. 이제 막상 이제 백신을 접종을 시작을 하니까 이거 백신 맞아도 안 끝난다. 그 말을 조금씩 바꿔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그렇죠. 이제 통제를 이제 계속 하는데 제가 엊그저께 이제 15일 날 무슨 뉴스가 났냐 하면은 제주도 같은 경우에 이제 입도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PCR 검사를 하겠다고 뉴스가 이제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제주도 그 담당 공무원하고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통화를 했거든요. 네. 통화를 했는데 뭐 그럼 제주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코로나로 죽었냐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까지 아무도 안 죽었대요. 그렇게 많이 뭐 관광객이 많이 가고 뭐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가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죽었대요. 근데 PCR 테스트를 많이 하기 위한 그냥 방법이네요. 예, 그러니까요. 어제까지 대한민국에서 지금 612명이 코로나로 죽었다고 이제 통계가 발표가 네. 검색 엔진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네. 예. 근데 어떻게 제주도는 어떻게 한 명도 안 죽었냐? 그거 이상하지 않냐고. 그러게요. 예, 따져 물었어요. 그래 제가 이거 보니까요. 그 얘네들이 통계 조작을 하는데 사각지대가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주한미군도 아무도 안 죽었고요. 여수시도 아무도 안 죽었어요. 여수시는 그럴 수 있죠. 인구가 뭐 아주 많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근데 제주도가 안 죽었다는 건 이상하잖아요. 관광객도 엄청 좀 많고. 그러네. 예.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통계를 조작을 하면서 이게 사망 진단서 보통 사람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사망하는데 코로나로 이제 죽었다고 하려 그러면 이제 부검 안 하고 이제 바꾸려 그러면 이제 의사가 양심상 찔리니까 제주도에 있는 의사들은 좀 정직한가 보죠. 보니까. 네. 뭐 600몇 명이 죽었다는데 제주도는 아무도 안 죽었다.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우리가 뭐 검역을 잘해가지고 뭐 방역을 잘해서 그런 거 아니겠냐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당신은 지금 제주도에서 몇 명이 독감 환자로 몇 명 죽었는지도 모르고 코로나로 몇 명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만은 아무 소리도 못 하더라고요. 이게 저희 나라에서 특히 이게 이 질병 관련해서 사기극이 굉장히 심한 게요. 제가 이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일한 게 2009년 6월 달부터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국내에서 사망자가 없거든요. 조류 인플루엔자 걸려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네. 근데도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막 발생만 하면은 그 발생 지역의 3km 안에 있는 그 가금 농가를 다 죽여가지고 땅에다 묻어요. 그리고 막 철새 도래지에 소독한다 그러면서 약을 뿌려요. 소독약을. 네. 그러면은 대부분의 그 오리나 이런 것들이 낮에는 쉬거든요. 하천 같아서 쉬는데 거기다 약 뿌리면 걔네들이 놀라가지고 날아오르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더 상황이 악화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전혀 이제 현실에 안 맞는 방역을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셔야지. 지금 그 뉴스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막 뭐 일가족이 뭐 죽은 지 6개월 만에 발견되고 막 이러거든요. 지금. 네네, 뭐 방배동에서. 예. 네. 아니 옆집에서 사람이 죽어도 지금 모르는 판국인데 날씨도 추워지고 이러는데 그런 자료를 전혀 고려를 안 하고, 그러니까 여수시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사회적 거리도 2단계, 3단계 올릴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도 안 죽고 별 피해가 없는데. 근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각자의 지자체에다가 문의를 하셔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확인을 해야, 아직까지 조작 못한 그런 자료들을 모아야 이거에 관해서 이 부당하게 막 가게 문 닫으라고 하고 막 생계가 이제 막막해지는 건데,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가 주도하는 사기극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저항할 방법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싸울 방법이 있다는 거를 이 시간을 통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보니까.